준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한 지 20개월 만에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커플로 알려진 두 사람의 파경 소식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팬들까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 송중기 씨가 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신청이랑 협의 이혼이랑 협의 이혼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혼 조정 신청, 협의 이혼. 일반인이 맞는 거죠. 일반인한테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협의 이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 합의하고 판사 앞에 가서 도장 받는 거예요. 그게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이에요. 네. 근데 협의 이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사자 두 사람이 가야 돼요. 변호사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 직접 가야 되는데. 다 합의가 됐다고 합시다. 네. 그럼 양재동 서울가정법 두 사람이 가야 돼요. 가겠습니까? 뭐 못 갈 건 없지만 못 갈 건 없지만 가는 날 이제 온 전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나 일개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하죠. 네. 다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혼 조정 신청은 협의가 다 됐는데 변호사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게 하나 있고 네. 또는 대부분 조건은 다 맞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이혼 조정 신청을 해요. 네. 그랬다가 그 미세한 조건들이 조정 과정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홍상수 감독도 이혼 조정 신청했다가 취하고 소송 다시 넣고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조정 신청 넣어서 조정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증거 제출하고 뭐 그냥 본격적인 법정 싸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렇죠. 수순이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저 두 사람은 이제 보시면요. 네. 송중기 씨 입장만 볼까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앞에 보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네.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행간의 의미가 좀 읽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송중기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행간에 거죠. 뭐가 읽혀요? 저는 잘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까 뭔가가 이게 예. 송중기 씨가 먼저 이혼 소송 신청을 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혼 조정 신청을 하지만 시시콜콜하게 이유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의 그냥 잘못을 지금 있지만 여기서 없는 듯한. 마무리하자. 다만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라는 뭔가의 그런 뉘앙스가 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입장문을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개한 변호사가 것 써준 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뭔가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네. 이 송중기 씨가 먼저 입장문을 내고 송혜교 씨도 입장문을 냈어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온도차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강일홍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문이었고요. 송혜교 씨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가요? 표현에 아까 네. 김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표현에 분명 차이가 있고요. 네. 그 상처라는 거, 뭔가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탑스타 부부가 결혼이나 열애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할 때 네. 통상적으로 양측 소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사가 협의를 해서 동시에 발표를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중기 씨가 먼저 저런 표현으로 써서 뭔가에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는 의미를 넣었고 그리고 나서 30, 40분 뒤에 네. 송혜교 소속사가 또 내용도 또 다릅니다.
송혜교 소속사는 성격 차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성격 차이 안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어쨌든 그 표현의 차이가 있고 시간차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뉘앙스로 봐서 뭔가 두 사람이 물론 조정 단계로 지금 가긴 했지만 네.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뭔가 다툼이 뭔가의 있었다.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네. 연예계에서는 저런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요. 사실 지난 2월이었어요. 한 서너 달 전에 중국 매체들이 송혜교, 송중기 커플 불화설 그래갖고 막 보도를 쏟아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뭐 이건 억측이다. 왜 중국에서 왜 저렇게 떠들어대냐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은 거죠. 맞았어요. 중국 네. 그 보도했던 내용들이. 그 중국 언론이 매체가 네. 시시콜콜 한류 스타에 대해서 특히 송중기, 송혜교 커플에 대해서 태양의 후예 드라마 때부터 국내보다 더 뜨겁게 달아왔고요. 사드 이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내 언론은 좀 무시했던 부분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맞아떨어졌고요.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징후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나타난 부분 중에 네. 손가락에 반지 때문인데요. 반지. 송혜교 씨가 2월 달에, 이게 중국 매체가 그걸 뭔가, 지금 저 사진이죠. 손이 비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혼 네 번째 반지를 손가락에 빼고 다닌다. 결혼 반지를 뺐다. 2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또 발리 여행 갔다 돌아오는 중에도 없었습니다. 송혜교 손가락에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결별설, 뭐, 이런, 이게 추측이 많았는데, 송중기 씨가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리딩 현장에 결혼 반지를 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있었던 결별설이라든가 이런 불화설에 대해 일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송혜교 씨가 두 번이나 사람들에게 공개석상에서 비춰진 그거 대개면 누리꾼들이라든가 네티즌 수사대가 굉장히 세세하게 포착을 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사실 그 내용이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징후들도 많았고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송혜교, 송중기 씨가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살았던. 그 얘기는 그러면은 예. 조금 이후에 예, 예.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두 사람의 만남, 이들은요, 이 상을 받을 때도 상대방에게 서로 공치사를 올렸었죠. 천생연분을 자랑했었던 좋았던 시절, 이제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최고의 파트너 송중기 씨를 만나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중기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겐 대선배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자, 강일홍 국장님. 네네. 그러니까 부부 아까 신혼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이 부부의 신혼집 인근 주민들은요. 이들 부부를 신혼집에서 드나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문은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것도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는 것 말고의 또 다른 파경 신호가 됐었다고요? 그렇죠.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네. 신혼집으로 삼았던 그 집의 초창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 한두 번씩 목격이 됐다고 그래요.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불화설 그 이후에 벌써 수개월째 됐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사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거를 집 밖에 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 밖에 쓰레기가 없다는 거는 쓰레기가 없고 또 우편물이 무슨 딱지가 붙어 있다든가 전달이 되지 않은 딱지를 붙여놓고 하잖아요. 우체국에서.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이 비어있는 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아하.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2월 달에 중국 매체들이 파경설, 불화설을 보도했는데 그게 맞는 것으로 입증이 된 거고요. 신혼집에조차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뭐 아직은 추측이지만 네. 본인들이 그 두 사람의 어떤 불화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스달 연대기라는 송중기 씨가 지금 뭐 드라마 네.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작년 11월부터 드라마를 찍으면서 네.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아하. 물론 뭐 일부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본인들의 정확한 어떤 갈등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2월, 4월 그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별거 자체가 9월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 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올 초. 아하. 그러니까 중국 매체에서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네티즌들한테 포착됐던 그 시점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남 안 좋은 일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광고 뭐 드라마 출연 뭐 이런데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 이 거의 합치면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재산 분할도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 조정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재산이 1,000억 원대는 추정되고 있는데 송중기 씨가 아까 얘기했던 신혼집을 100억 원에 구입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당시에 한남동에. 네. 그리고 두 사람의 광고 수입만 한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둘 다 뭐 톱스타이기 때문에. 그 송혜교 씨는 따로 별도로 또 삼성동에 집을 2채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재산이 1,000억 원에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뭐 이번 조정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요, 강일홍 국장님 지금 광고, 송중기 씨의 가정적인 이미지, 송혜교와 송중기의 네. 이런 다정한 모습 이걸 근거로 만든 광고들이 지금 많을 텐데 그렇죠. 이것도 심각하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기업들이. 네, 기업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광고를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찍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 예를 들면 아주 정말 불미스러운 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 경우에는 뭐 2배를 배상해라, 아니면 얼마를 토해내라 이런 단서 조항을 다릅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든가 뭐 결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기업도 지금 저희들이 느끼지만 두 사람의 결별이 안타까울 뿐이지 네. 두 사람이 치명적으로 어떤 이미지에 손상을 줬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과거처럼 2배니 3배니 이렇게 변상보다는 그냥 특별한 계약을 경우가 해지하는 아니냐.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태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혼 조정 신청 중이니까 아직 이혼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마 지금 두 사람이 다 합의가 끝났잖아요. 네.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끝났어요. 네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의외로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2년 살았거든요. 네. 각자가 처녀 총각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냥 각자 가지는 거고. 네. 그 2년 동안 사실 저 두 사람의 재산이라는 게 소속사 통해서 정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자 번 거 각자 가지고 딱 헤어지면 2년 동안 했었던 그 재산 분할은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송혜교 씨 반응을 봐서도 뭐 이혼하겠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조정기를 한 번에 끝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다만 뭐가 하나 조금 꺼림직하다기보다 그러냐면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유책성, 그러니까 유책성, 귀책. 뭐 귀책 사유라고도 해도 되고 귀책 사유라고 해도 유책성이라고 되죠. 하는데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귀책 사유 누가 잘못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잘못이 없는 쪽 제가 변호사라면 네. 뭔가 상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조정조정 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단돈 위자료를 100만 원을 받더라도.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광고가 걸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고주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 광고마다 계약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인꼬 부부처럼 이게 보여야 되는 광고가 있고 네.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는 광고가 있다고요. 네.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이 인꼬 부부 같은 송혜교, 송중기를 원한 건데 이혼하면 뭐냐 이거 쓸 수가 없어 모델로. 네.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두 사람 중에 결혼 파경에 책임 없는 쪽에서는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한 거라는 거를 근거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남기고 싶을 생길 것이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규칙 사유가 없는 쪽 변호사라면 뭔가 상대에게 어이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위자료를 단돈 100만 원이라도 뭐 단돈은 죄송합니다만 100만 원이라도 받는 거를 조정소송에 남기고 싶을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좀 그게 오늘 입장 전문을 송중기 씨가 먼저 치고 나가서 공개한 이유하고 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제 추정입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제전에 홍상수 씨 저 감독 이혼 소송 말씀드렸지만 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송중기 씨가 소송은 아니지만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해버렸어요. 먼저. 이 흐름만 보면 일단 유책성은 송혜교 씨한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겉으로 나타난 거 네. 속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겉으로 송중기 씨가 먼저 치고 나간 거로 봤을 때는 송중기 씨보다는 송혜교 씨 쪽에 조금 귀착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있어 보이는 정황이 현재까지만.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송 커플의 이 아쉬운 안타까운 이혼 소식이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보검 씨가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 우리가 흔히 송송 커플의 파경수이 알려지면서 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두고 굉장히 많은 찌라시들이 돌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찌라시에 보면 그 송혜교 씨가 전작에서 같이 이제 박보검 씨랑 같이 이제 출연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두 파경의 사람의 원인이 된 거다. 관계가 파경의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거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찌라시가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뭔가 송혜교 씨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 속에서 그런 얘기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뭐 그걸 어쨌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박보검 씨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네, 그렇다고 하죠. 예. 네. 불쾌하다.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혼 조정 신청은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 신청서 내면 네. 조정기일이 언제 잡힌다고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상황마다 다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지금 이혼 조정 사건이 얼마나 있고 네. 그 저 조정위원회들이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